제너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시면 제너쌤이 어떤 회사고 어떤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너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체험방 입장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있는 화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너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양 HBM 타겟 장비 종류가 증가가 됨으로써 제너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관련된 재료들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너쌤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본 재료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쌤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글로벌 종합 정비사인데, 주요 매출 장비로는 아무래도 EMI 실드랑 그 다음에 소우 싱글레이션,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 커팅, 그 다음에 HBM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요 부분이죠. 예. 그래서 EMI 실드 같은 경우는 제너쌤이 이제 국내 1위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친미세화에 따라서 전자파, 차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너쌤 같은 경우는 2015년도가 16년도에 애플에다가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이 애플 전자파 차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제너쌤이 한 번 더 주가적인 부분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소형 IT 기기에 사용되는 부분 분야가 자율주행이랑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로 좀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인 제너쌤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타링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켓을 이제 최근에 좀 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텐데, 이 저궤도로 위성을 하면 결국에는 차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최근에 이제 통신으로 많이 엮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통신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전자파 차폐 기능성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도 이런 매출처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너쌤 같은 경우는 소싱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다?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의 모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소싱글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싱글레이션의 이제 핵심 부분이 이제 엔진이에요. 근데 이 엔진을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랑 이제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소싱글레이션의 엔진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산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점유율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파고든 게 어디다? 바로 제너쌤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대결 구도로 이제 협력 관계에서 이제 경쟁 업체로 갔는데, 이 일본 업체가 이제 제너쌤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미반도체가 소싱글레이션 점유율이 거의 한 90% 이상 달하는데, 여기서 점유율이 떨어진 게 바로 이제 제너쌤 때문이죠. 그리고 국산화를 성공을 했지만 효율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유율이 떨어졌고, 이 분야를 파고든 게 바로 제너쌤입니다. 이 분야 소싱글레이션에서 한미반도체가 총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시장 캐파가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시각적으로 10%만 점유율을 뺏어와도 500억이라는 매출이 제너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싱글레이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EMI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도 애플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패키지 기판을 좀 절단해서 개별 제품을 좀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장비이고요. 절단만 하는 게 아니라 세척, 건조, 검사, 불량, 선별까지 적재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오히려 편한 고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후공정향 시장 확대가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 개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경쟁사 업체들은. 근데 제너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턴키 방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조사에서는 당연히 한꺼번에 받은 거를 이제 편의성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칩 오토메이션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HBM 생산에선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관련돼서 이제 NDVI에다가 거의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HBM이 계속해서 만들어질수록 제너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방 고객사에 대한 HBM 투자 확대 시 제너셈도 결국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방 이외에도 HBM의 적증 단수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웨이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신규 장비인 웨이퍼 테이프를 부착하여 효율성을 좀 개선한 부분이 뭐다? 바로 이 부분이죠. HBM 오토메이션.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웨이퍼 이 동그란 게 있으면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고 이 테이프를 나중에 제거를 하는 리무버까지 장비까지 결국엔 제너셈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력 매출로서는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왜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 미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HBM 을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노력 중인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이제 4세대, 5세대 분야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세대 분야는 납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결국엔 따라가려면 이 제너셈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 이제 엮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놓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HBM이 이제 많이 만들어질수록 제너셈에는 반드시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HBM 이제 장비 다변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 및 수혜가 좀 기대감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트렌드가 매년 바뀌고 있는데 당사는 이제 후공정 장비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이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계속해서 7% 이상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공정 장비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 공정 핵심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 지금 당장의 매출적인 부분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제너셈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셈은 이제 후공정 장비의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로 나왔던 애들이 당연히 이러한 장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의 매출 모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제너셈이 만약에 기술적인 분야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캐파를 올리다 보면은 결국엔 제너셈도 해외적인 매출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업과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너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거의 끝입니다. 근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요 체험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 초대를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너셈 관련돼서 뭐 EMR 실드라는 소싱글 이런 거 장비 같은 거는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어느 부분만 알면 되냐? SK하이닉스가 HBM을 계속 찍어낼수록 제너셈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SK항을 이제 픽 찍은 제너셈이 글로벌 회사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다른 이제 글로벌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가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EMR 실드 전자파 이제 차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애플과도 이제 거래한 이력이 있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이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애플 요 기사만 나와도 제너셈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너셈 재료는 알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바로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너셈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쭉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았고 쭉 상승했다 조정받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1선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이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한 번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양봉을 키면서 반등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 패턴이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21선 타고 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데 21선을 만약에 엄청나게 밑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차트가 깨졌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트렌드화가 돌려면 몇 년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제너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매수도 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제너셈에 대해서 신규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서 매수는 바로 이 부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선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게 보다 바로 SK하이닉스가 HBM을 찍어낼수록 제너셈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미 SK하이닉스에다가 납품 이력이 있고 삼성전자에다가 EMR 실드라는 납품 이력이 있고 그리고 애플에다가도 전자차폐 기능이 있는 EMR 실드를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주가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큰 기업들에 대한 뭐 납품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되면은 한 번쯤은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너쌤에 대한 저희 비중 자체는 이미 10%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전액 투자하기에는 제너쌤이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은 왔고 반등을 했고 조정은 필수다. 그래서 여기가 타이밍이냐, 여기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 저점 부위를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양봉으로 잠깐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수익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요 부분까지도 기다리겠다. 요 부분까지는 솔직히 떨어질 확률이 많이 없지만 여기 부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비중이 좀 들어가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너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만약에 좀 떨어지게 되면은 요 밑에까지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까지가 아니라 요 밑에 요 중간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10,000원 밑에 10,000원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요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엄청나게 고점에 매수를 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요 부분까지 10,000원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10,000원에서 9,000원 이하까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안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다. 왜냐면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이게 글로벌 매출 분야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18,000원 이상까지 가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차트를 좀 짧게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예상치를 좀 그려보자면, 여기서 크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크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12,800원, 840원에서 크게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고려를 안 해본 거는 아니지만 주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좀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좀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요 정도 밑에까지 떨어지면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엉망으로 가야 됩니다. 엉망으로 가서 요 정도에서 이제 10,000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정도 밑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주가는 어떻게 패턴이 흘러갈 거냐, 요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정 오고 또 조정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저점 부위, 요 팩타, 요게 중간에서 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거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가 한 번쯤은 이슈로 인해서 좀 장대 양봉을 좀 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 없고요,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구간 자리에서 약간 좀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올릴 때는 한꺼번에 매수력이 있어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반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요 21선을 타고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요 부분 내에서 2차 매수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장대 양봉이 나중에 나왔을 때는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너쌤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약간 좀 불안정한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못할 자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너쌤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제너쌤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체험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